우중낭독. 이치은 로봇의 결함 2 3D 프린팅 로봇 종델세 53호. 후배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정 없이 내가 불려나가게 되었다.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병상에 누워 활짝 웃고 있는 놈, 등을 떠밀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내 주위에 앉아있는 동료라 불리는 것들은 죄에 바쁜 척하는 데에는 당체 당해낼 도리 없는 훌륭한 인지들이었다. 해서 결함신고 파일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황급히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빨간 구렛나룻의 보스는 별로 심각한 결함 같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말고 다녀오라 했다. 주말이니 일찍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쉬어도 좋다고 선심 쓰듯 굴었다. 종달새 53호라 뭐하는 로봇이랍니까? 3D 프린팅으로 예술 작품을 조각한다나 봐. 그날 주인의 기호에 맞춰준다지? 주인의 귀에 맞는 보청기도 아니고, 주인의 발가락에 맞는 티눈 치료제도 아니고, 기호에 맞는 조각이라니. 기호랄 게 딱히 없는 내겐 전혀 쓸모없는 로봇 같았다. 종달새 53호라는 이름도 왠지 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로봇에게는 맞지 않는 이름 같았다. 파일에 적혀있는 주소를 찾아가는데 꽤나 애를 먹었다. 직선 거리로는 그다지 먼 곳이 아닌데 외진 곳에 있다 보니 기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엔 이런 산골짜까지 들어오면 매다기보다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기사 양반이 연신 툴툴대던 택시까지 잡아타고서야 작은 야산 언덕 밑에 있는 공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공무원이었고, 공무원이니까 철저히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재수없는 손님을 태우게 된 기사는 정확히 미터기에 찍힌 금액만을 손에 쥔 채 흙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택시를 몰아 그곳을 떠났다. 철골 아치 구조의 정문 꼭대기엔 커다란, 내가 양팔을 활짝 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그려진 타원형 양철판이 달려 있었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적어도 내겐 그리 보였다. 강한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밑으로 지나다니기 조심스러울 성 싶었다. 입구 오른편에는 나무 명판이 세로로 달려 있었고, 거기엔 또박또박 정자로 띄어쓰기 없이 종달새 재분소라고 쓰여 있었다. 확실히 예술 작품을 조각하는 로봇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고 보기에 적합한 행색의 건물은 아니었다. 어딜 봐도 그냥 재분소였다. 제대로 찾아온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만나기로 한 담당자 이름을 경비실에 대자 놀랍게도 팔에 두툼한 토시를 끼고 있던 경비 아저씨가 밖으로 나와 앞장서 나를 안내했다. 우리는 마사토가 깔린 공장 마당을 지나갔다. 미끄럼틀과 철봉만 갖다 놓으면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처럼 보일 터였다. 그런데 이렇게 먼 데까지 무슨 일로? 아, 예. 로봇 때문에 좀.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찾아왔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재분소라면 밀가루를 빻는 로봇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최대한 정직하게 말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 종달새 53호 때문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사장님 기대가 얼마나 큰데 그 로봇한테. 뭐라든가 조각을 한다죠, 아마. 제대로 모를 땐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게 내가 이 바닥에서 배운 잘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악다구니를 부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데 유용한 경험치기였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해를 사는 일은 있어도 불필요하게 깔봄을 당하지는 않는 법이었다. 폐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복도를 지나 건물 동쪽 끝에 있던 방에서 나는 사장의 수석 비서라는 여자를 만났다. 명함에는 직함이 적혀 있지 않았고 해서 그건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다. 나무랄 데 없는 외모였다. 도시의 마천루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대기업이나 투자은행이 아니라 산골짜기에 있는 종달새 재분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어쩌면 조금은 나무라고 싶어질 만큼 나무랄 데 없는 외모에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반지나 시계, 브로치 같은 장신구는 하나도 없었다. 머리는 막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땅 빛을 닮은 흐릿한 연두색 단발이었다. 나는 싸구려 합성수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엔 대도시 기차역 천장에나 어울릴 법한 커다란 시계가 달려 있었다. 과장을 좀 보태면 내 팔 길이만한 초침이 하얀색 수첩판 위를 힘겹게 질주하고 있었다. 시계 옆에는 세로로 기다란 종이 위에 붓글씨로 시간이 돈이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는 없지만 내일의 빵을 살 수 있다. 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나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그 문장을 쓴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밀가루를 사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종달새 53호는 아주 특별한 로봇이죠. 프린팅 로봇인가 하는 심드렁한 표정을 얼른 회수했다. 단순한 3D 프린팅 로봇은 아니고요. 일단 로봇과 주인이 동기화를 하면 종달새 53호가 주인의 일상과 심리 상태들을 하루 종일 꼼꼼히 분석하죠. 그런 다음 주인이 잠든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인이 속으로 나지막히 휘바람을 불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게 종달새 재분소와는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밀가루로 조각이라도 만든다는 건가? 설마? 하는 의문이 들었다. 네, 그런 의문이 드시겠죠. 그게 종달새 재분소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맘을 어떻게 읽었을까? 요 몇 년간 세계 곡물 경기가 영 좋지 못해서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10년간은 밀가루 경기가 좋아질 기미는 영 없대요. 사장님이 그래서 사업 다각화에 강한 관심을 보이셨죠. 예술과 관련된 고상한 사업에 진출해보고 싶다는 사장님의 의지도 한몫했고요. 사실 이 로봇을 개발한 회사는 사장님 모교의 까마득한 후배들이 모여 만든 작은 스타트업인데요. 지지난달에 사장님이 그 회사에서 새롭게 개발한 로봇의 영구 독점 판매권 협약을 체결하셨죠. 나는 놀랐다는 듯 눈을 크게 찢어 보였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티를 내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즐겨 꺼내 입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저희도 발빠르게 이 3D 프린팅 로봇의 렌털 사업을 진행할 자회사 하나를 설립했고요. 그런데 그 특별한 로봇한테 왜 종달새 53호란 이름을 붙인 거죠? 좋아요. 종달새는 그렇다 칩시다. 도대체 53호란 건 또 뭐죠? 그때까지는 최대한 연두색 단발머리 종달새 재분소 사장님 수석비서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경청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이었는데 뭐 늘 그렇듯 분노가 한 숟가락 첨가된 호기심이 인내심을 단숨에 꺾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을까? 내 질문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계속 쳐다보고 싶은, 계속 짓궂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나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게 얼굴을 붉힐 만큼 창피한 질문이었을까? 그런데 혹시 점심은 드셨나요? 잠시 후 우리는 텅 빈 구내식당에 있었다. 오후 2시 반이었으니 배를 채운 종달새 재분소 직원들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지 오래였다. 구내식당 한쪽 벽에도 이제는 어느새 눈에 익은 종달새 로고가 연속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사장님이 종달새를 각별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때 마침 하얀 모자에 하얀 앞치마 차림의 아주머니가 식판 2개를 양손에 든 채 우리가 앉은 자리로 다가왔다. 앞치마에 새겨진 종달새 로고만 아니었다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국립전통기예단 수석 단원으로 착각하기 좋았다. 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고요. 손님이 왔을 때만이죠. 평소에는 저희가 직접 식판을 들고 음식을 가져다 먹는 식이죠. 그녀는 그런 식이었다. 자기가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가타부타 없이 알아뭉개버리는. 건더기도 별로 없는 멀건 국에 들어있던 국수는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다. 평소에 국수를 잘 찾아 먹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맛있었다. 입에 국수 다발을 우겨 넣은 채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국그릇을 가리켜 보았다. 저희 회사 밀가루로 만든 국수예요. 맛있죠? 정작 그녀는 젓가락으로 요래조래 들추기만 할 뿐 입으로 가져가는 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결함이라는 건 그걸 말씀드려야죠. 한데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